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에 잼 발라 드시고, 점심엔 라면 한 그릇, 저녁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간식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곧잘 드시죠? 잠깐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반대로 같은 식탁 위에 있는 다른 음식들은 암세포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걸 아셨나요? 여러분, 이건 그냥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김정민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50년간 같은 식단을 유지해 오셨어요. 매일 아침 흰쌀밥에 김치, 점심엔 국수나 라면, 저녁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때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드신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드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과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 음식들 중에도 암세포를 키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피하고 계신 음식들 중에도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무기들이 숨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내일부터 장보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1번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의 최고급 사료예요. 여러분, 혹시 흰쌀밥이 몸에 나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우리가 수천 년간 먹어온 쌀인데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에서 50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흰쌀밥, 흰빵, 설탕, 과자를 먹을 때마다 암세포들이 야호, 밥이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이 발견으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르게 오직 당분만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72세 박정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아침 식빵 이쪽에 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엔 우동이나 냉면, 저녁 후 디저트로 과일을 한 접시씩 드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4개나 발견됐어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그중 2개는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용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죠. 이 인슐린이 문제입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장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암세포에게는 어서 빨리 자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30년간 추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은 대장암 발병률이 47% 높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그 위험도가 더욱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은 어떨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죠. 흰쌀밥 한 공기의 혈당 상승 효과는 설탕물 한 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현미는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현미는 훨씬 좋습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각종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됩니다. 그만큼 암세포에게 더 오랫동안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2번,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WHO가 인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계란 후라이와 함께 베이컨 구워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간편하게 햄 몇 쪽 구워서 드시거나 라면에 햄이나 소시지 넣어서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심각합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살라미 같은 가공육을 담배,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베이컨 2쪽 먹는 것과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의 암 발생 위험도가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 즉 햄 두세 쪽 정도를 먹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률이 18%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2년 전에 만난 75세 최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아침 식사로 늘 드시는 게 있었어요. 삶은 계란 2개와 햄 3쪽, 그리고 우유 한 잔. 단백질도 챙기고 영양도 좋고 간편하기까지 해서 40년간 이렇게 먹어왔어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암 전 단계인 고도 2형성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첫 번째,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환됩니다. 두 번째,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 방향족탄 화수소 같은 발암 물질들이 문제예요. 세 번째, 과도한 나트륨이 위점막을 손상시켜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위점막이 약해지는데 이때 가공육의 짠맛과 보존료가 더욱 해롭게 작용해요. 그럼 닭가슴살 같은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괜찮나요? 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해요. 직화구이나 고온에서 태워서 먹으면 역시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죠. 3번, 트랜스 지방과 튀김 음식이에요. 염증의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이나 튀김 좋아하세요?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과자나 빵류를 자주 드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트랜스 지방과 고온에서 튀긴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이들은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염증 지표인 C 리액티브 프로틴, 즉 CRP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암 발병률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CRP가 높은 그룹의 암 발병률이 2.3배나 높았어요. 69세 이오키 할머니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치킨을 시켜주시는 자상한 할머니셨어요. 본인도 바삭한 치킨을 무척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셨죠. 또 마트에서 파는 크림빵이나 도넛도 간식으로 자주 드셨고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의 5배나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6개월 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정상적인 세포막은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필요한 영양분만 통과시키는데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에 끼어들면 이 기능이 망가져요. 고온에서 튀긴 음식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들이 DNA를 직접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에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70대가 되면 계속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주 3회 이상 튀김 음식을 섭취하는 그룹의 위암 발병률이 74% 높았어요. 그럼 집에서 튀긴 것도 안 좋나요? 집에서 새 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짧게 튀긴 것은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을 재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오래 튀기는 거예요. 특히 치킨집이나 분식점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하루 종일 고온 상태로 여러 번 재사용되기 때문에 독성 물질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4번 알코올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아세트알데하이드. 이제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술 이야기예요.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암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 암 연구 기금에서는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 섭취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바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동양인의 50% 정도는 유전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서양인보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발암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6세의 김도열 할아버지는 평생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분이셨어요.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 정도. 50년간 이런 습관을 유지하셨죠. 나는 절대 과음하지 않아. 적당히만 마신다고. 하지만 작년에 식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담당 의사가 말씀하시길 매일 조금씩이라도 50년간 계속 마신 것이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알코올이 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1. 아세트알데하이드가 DNA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를 대량 생성해서 세포를 공격합니다. 삼간에서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글루타치온을 고갈시킵니다. 4. 면역계를 억제해서 암세포 감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계속 술을 마시면 독성 물질이 더 오래 몸에 머물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알코올 10g 소주 한 잔 정도 섭취 시 구강암 9%, 인두암 9%, 식도암 25%, 간암 11%, 대장암 7%, 유방암 5%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맥주나 와인은 어떤가요?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덜 해롭긴 하지만 결국 알코올은 알코올입니다. 특히 맥주는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비만 자체가 암 위험 인자이기도 해요. 5번 과도한 소금입니다. 소금은 위점막을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특히 70대 이상 분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높습니다. 과도한 소금이 왜 암을 유발할까요? 소금이 위점막에 직접 닿으면 점막세포가 손상됩니다. 이때 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막을 재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암 발병률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한국,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74세 박민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평생 김치, 젓갈,
된장찌개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김치찌개에 라면사리 넣어서 끓인 걸 정말 맛있게 드셨죠. 우리 전통 음식인데 뭐가 나쁘겠어? 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작년 위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이는 위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겁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고혈압은 혈관을 손상시켜요. 손상된 혈관 주변에는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암세포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이 미네랄들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10년간 추적한 연구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g을 넘는 그룹의 위암 발병률이 2.1배 높았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먹은 음식들이 사실은 암세포들의 성장 파티를 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암세포를 죽이고 약화시키는 놀라운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나면 이런 음식들이 정말 그런 효과가 있었구나 하며 놀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1번. 채소와 과일 속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자연이 주는 항암 무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경이로운 자연의 비밀입니다. 식물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충이나 자외선,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작용해서 암세포와 싸워준다는 겁니다. 브로콜리를 씹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맛 좀 쓰죠? 그게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폴 타랄레이 박사팀이 30년간 연구한 결과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고 발표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1세 최수영 할머니는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권해 주신 대로 매일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이 쓴 걸 어떻게 먹어? 라고 하셨는데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니까 맛있더라고 하세요. 3년이 지난 지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담당 의사도 이렇게 깨끗한 검사 결과는 드물다고 놀라워하셨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의 놀라운 효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차단, 간의 해독 효소 활성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 위암 예방. 토마토에는 전립선 암의 천적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남성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4만 7천 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일주일에 토마토 소스를 10회 이상 먹은 그룹은 2회 미만 먹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전립선암에 걸린 환자들도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거예요. 73세 김조민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3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라고 권하셨는데 매일 토마토 주스 한 컵씩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날로 먹으면 맛없으니까 끓여서 설탕 조금 넣어서 마셨어요. 1년 후 검사에서 PSA 수치, 즉 전립선암 지표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며 뭘 특별히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라이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높아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소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마늘과 양파의 알리신 또한 광범위하게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마늘과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고 매운맛이 나는 이유 알고 계세요? 바로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이 알리신이 정말 놀라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마늘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많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마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늘장아찌는 물론이고 삼겹살 구울 때도 마늘을 한 접시씩 구워 드시고 마늘차도 끓여 마시셨죠. 마늘 냄새 난다고 손자들이 싫어했지만 난 계속 먹었어. 이분은 올해 78세인데도 위내시경 결과가 30대 수준으로 깨끗해요. 헬리코박터균도 음성이고 위점막 상태도 매우 건강합니다. 알리신은 암세포의 DNA 합성을 방해하고 암세포의 성장 주기를 차단하며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화시키고 또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마늘은 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돼요. 그래서 마늘을 썰어서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잠시 놔뒀다가 사용하세요. 다음은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에요. 암세포 증식 억제제입니다. 녹차 좋아하세요?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EGCG, 즉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일본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루 녹차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특히 위암은 50%, 대장암은 40% 낮았습니다. 69세 박호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간 매일 녹차 3잔에서 4잔을 드셨어요. 커피는 속이 쓰려서 안 마시고 녹차만 마셨지. 작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이 나이에 이렇게 깨끗한 대장은 처음 본다고 했다고 해요. 용종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했거든요. 녹차를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는 70에서 8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카테킨이 파괴되어 우려내는 시간은 3에서 5분 정도, 하루 3에서 5잔이 적당합니다. 식사 30분 전후로는 피하세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 2번.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염증을 꺼트리는 소방관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좋은 지방 이야기예요. 지방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모든 지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메가3 지방산은 암세포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메가3가 암세포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염증을 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오메가3는 이 염증을 꺼트리는 역할을 해요. 둘째, 암세포의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자연사를 유도합니다. 셋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의 놀라운 효과를 들어보셨나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생선을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26% 낮았어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의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72세 정동이 할머니는 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세요 라고 권했죠. 이분은 그때부터 매주 2~3번씩 고등어, 삼치, 연어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비린내가 싫어서 생선을 안 좋아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먹기 시작했지. 5년이 지난 지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3 영양제 먹으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생선에서 직접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생선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등이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하지만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운 분들은 양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하루 1에서 2g 정도가 적당하고 혈액응고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 3번. 통곡물과 견과류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파수꾼입니다. 앞서 정제 탄수화물이 암세포의 사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몸, 특히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야 해요.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통곡물은 정제 곡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둘째, 비타민 B군, 비타민 E,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셋째, 항산화 물질인 피놀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30년 추정 연구를 보면 통곡물 섭취량이 많은 그룹의 대장암 발병률이 17% 낮았습니다. 또한 전체 사망률도 15% 낮았어요. 75세 김조국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당뇨병 때문에 5년 전부터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없다고 하셨는데 콩, 보리, 수수 등을 섞어서 잡곡밥으로 만들어 드시니까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하세요. 씹는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지만 더 놀라운 건 장 건강이 정말 좋아졌다는 거예요. 변비도 없어지고 대장 내시경 결과도 깨끗하게 나왔어요.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이런 견과류들이 암 예방에 정말 좋다는 거 아세요?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는 정말 놀라웠어요. 7,000명을 5년간 추적했는데 매일 견과류 30g을 먹은 그룹의 암 발병률이 36% 낮았어요. 견과류가 암을 예방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비타민 E가 세포막을 보호, 마그네슘이 DNA 복구를 도와줌, 단불 포화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 그리고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0세 최말순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즉 호두 3개, 아몬드 10개 정도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싸서 아까웠는데 건강 생각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했지.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그리고 작년 유방암 검진에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4번 발효식품입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이야기예요.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군 연구예요. 우리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면역 시스템의 70%를 담당한다고 해요.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 짠 음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어느 정도 상쇄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치를 적당히 먹는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안 먹는 사람들보다 낮았어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하루 4접시 이상 오히려 나트륨 때문에 위험해지더라고요. 장내 미생물이 암세포와 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 항염 물질인 단쇄지방산 생성, 독성 물질의 배출을 도움. 73세 박선준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10년 전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신 후 담당 의사가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많이 드세요 라고 권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 점심과 저녁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꼭 드셨어요.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적당히 익은 걸로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종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배변 활동도 정말 좋아졌고 감기도 잘 안 걸려. 올바른 발효식품 섭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김치 하루 한두 접시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 2. 된장, 국물보다는 된장 자체를 섭취하세요. 3. 요구르트, 설탕이 적은 플레인 타입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케피어, 콤부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5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버섯과 해조류입니다. 버섯류와 해조류는 면역력 증강에 숨은 보석들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우리 면역계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연살 해세포, 즉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듭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표고버섯 추출물을 복용한 위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현저히 높았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7세 이은순 할머니는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이분은 항암 치료와 함께 매일 버섯을 드셨어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돌아가며 매일 한 접시씩.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어. 2년이 지난 지금 암 수치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담당 의사도 이례적인 경우라고 놀라워했어요. 미역, 다시마, 톳에 들어있는 후코이다는 정말 신비로운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암세포만 골라서 자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후코이다는 특히 대장암, 위암, 간암 세포에 강한 효과를 보였어요. 74세 김종래 할아버지는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매일 미역국을 끓여 드셨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해먹기 쉬운 게 미역국이었어. 1년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놀랍게 개선됐고 간경화 진행도 멈췄어요. 의사가 뭔가 특별한 걸 드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예요. 자, 그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 실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이론은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이런 지식들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아침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아침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흰쌀밥에 김치, 그리고 햄 몇 쪽이 전부였나요? 아니면 편하게 식빵에 잼 발라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셨나요?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지어 보시고 햄 대신 구운 생선이나 두부를 올려보세요. 된장국 한 그릇이면 더욱 완벽하죠. 식빵을 드신다면 통밀빵으로 바꾸시고 잼 대신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보세요. 우유도 견과류로 만든 아몬드 우유나 두유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70세 최덕선 할머니가 실제로 바꾸신 아침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엔 현미밥이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콩, 수수, 보리를 섞어서 압력솥에 끓이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햄 대신 두부나 계란으로 바꿨어요.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화됐고 6개월 후에는 염증 수치도 크게 개선됐어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한 끼 구성을 말씀드리면 통곡물인 현미나 잡곡이 전체의 30% 정도, 채소 특히 십자화과 채소가 40%, 단백질인 생선이나 두부, 계란이 20%, 그리고 좋은 지방인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이 10% 정도가 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튀김, 직화구이, 고운 볶음은 피하시고 찜이나 삶기, 저온 구이 방식을 사용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72세 박대석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세요. 평생 생선은 구워 먹는 줄만 알았는데 찜으로 해 먹으니까 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야채도 기름에 볶지 말고 물에 살짝 데쳐서 참기름 조금만 넣어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이렇게 조리법만 바꾸셨는데도 소화가 훨씬 좋아지셨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마트에 가실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보기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제일 먼저 채소 코너부터 시작하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을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그 다음엔 생선 코너로 가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통곡물과 견과류 코너에서 현미, 잡곡, 호두, 아몬드를 담으시고 네 번째로는 유제품 코너에서 발효식품 위주로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과일 코너에서 제철 과일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코너들도 있어요. 가공식품 코너에 있는 라면, 과자, 햄 같은 것들, 냉동식품 코너의 튀김류, 그리고 음료수 코너는 되도록 지나치세요. 75세 이정분 할머니의 장보기 팁을 들어보세요. 예전엔 특매 전단지 보고 할인하는 것만 골라 샀는데 이제는 건강한 재료부터 장바구니에 담아요. 비싸 보여도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싸더라고요. 외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똑똑하게 선택할 수는 있어요. 생선구이 정식이나 된장찌개와 잡곡밥 조합, 나물 위주의 비빔밥, 해물탕 같은 메뉴들을 추천합니다. 반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류, 라면이나 국수류, 햄버거나 피자, 탕수육 같은 소스 요리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계절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해독과 정화의 계절이에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을 적극 활용하시고 겨울 동안 몸에 쌓인 독소 배출에 집중하세요. 녹차나 보리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해요. 토마토,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시고 미역 냉국이나 통밀면으로 만든 콩국수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과도한 냉음료는 피하세요. 가을은 면역력 강화의 시즌입니다. 버섯류와 견과류를 적극 활용하시고 배나 사과 같은 제철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영양 저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으로 몸에 온기를 공급해야 해요.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뜨거운 국물 요리가 좋고 생강이나 마늘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햇볕이 부족한 계절이니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류도 자주 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거나 해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입에 넣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의 전쟁 말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튀김 음식, 과도한 알코올, 짠 음식들. 이들은 모두 암세포 편에서 싸우는 적군들이에요. 반면 채소와 과일의 파이토케미컬, 생선의 오메가3, 통곡물의 식이섬유, 발효식품의 유익균, 버섯과 해조류의 면역 증강 물질들, 이들은 모두 우리 편에서 싸워주는 아군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실 건가요? 아니면 마트에서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사실 건가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드실 건가요? 토스트에 잼을 발라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잡곡밥에 된장국과 구운 생선을 드실 건가요? 기억하세요.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도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8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올바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3개월 후부터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6개월 후에는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건강한 식단으로 함께 바꿔나가세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이런 지식을 전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라면 대신 생선국, 과자 대신 견과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